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중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강하게 상승을 했고 미국보다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주가는 하락돼 있습니다. 순이익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권에 있고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한 25년 금융시장에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관세 이슈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중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강한지 또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관세가 워낙 이슈니까 관세 이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관세는 4월 9일 날 90일 유예가 됐고 또 미중 관세 전쟁은 서로가 100% 넘는 관세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로 가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만 한다 하더라도 또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 즉, 큰 악재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고 이제 해소 기대감 국면으로 간다. 따라서 기대감을 타고 시장은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글로벌 지수보다도 가장 강하고 특히 작년에 미국 지수가 정말 강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강하잖아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위에는 달러 차트 월봉 차트고요. 아래는 우리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트럼프 일기 때 2017년 보게 되면 달러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까지. 그때 보면 코스피는 반대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2000년도에서도 달러가 강하게 약세로 가면서 우리 코스피는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걸 길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강하게 상승을 했고 미국보다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 정말 달러가 초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는 늘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또 글로벌 시장 중에 강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한 1년간 달러 약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자체는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요.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017년, 2020년 달러 약세에서 아주 강하게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강세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위에는 달러 일봉 차트고 아래는 원화 일봉입니다. 달러는 1월 달부터 계속 약세로 강하게 이어졌는데 원화는 달러 약세에 비해서 강세가 약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화도 달러 약세만큼 강하게 강세로 가면 2017년이나 2020년처럼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할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약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강세가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다르게 본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폭도 약하다. 요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달러는 결국은 화폐라는 것은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폐 또 환율을 보면 가장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런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장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한국 시장은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위치고요. 특히 길게 해서 우리가 오늘 내일 보는 게 아니고 조금 길게 해서 다른 지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지금 보시는 차트는 먼저 까만색, 좌측의 까만색은 12개월 예상 EPS입니다. 주당 수익률이죠, EPS가. 주당 수익률이 높으면 뭐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겹쳐 있는 빨간색은 미국 MSCI, 미국에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ETF, 즉 우리나라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EPS는 높은데 주가는 낮다. 그러면 주가는 뭐 주당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특히 이게 저기 화살표 갔던 그 지점에서도 그런 현상이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펀더멘탈 실적으로 보더라도 뭐 지금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또 코스피 지수 순이익률. 그러니까 1년 1년 보면 순이익률이 뭐 차이가 있지만 한 2년씩 묶어서 보면 거의 주가하고 순이익률이 동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2016년, 17년 노란색 그래프는 순이익률 증가율. 순이익률이 확 증가할 때 주가도 확 증가를 했고요. 2018년, 19년 감소하면서 같이 감소. 2020년, 2021년 같이 상승. 그렇게 하는데 이제 2024년, 2025년 보면 순이익률이 확 증가가 됐고요. 특히 뭐 관세 영향으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주가는 하락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EPS도 마찬가지고 순이익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권에 있고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중기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보면 요거는 또 다른 그래프인데 우리가 PBR 그래프인데 보면 PBR이 0.8배 이하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0.8배 정도까지 하락돼 있으니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앞에 더 못해서 실적 자산, PBR은 자산 대비. 그래서 실적을 보든 자산을 보든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제가 2022년에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올해 2025년에도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 보게 보면 강하게 하락을 하다가 양봉이 2개 나오고 원봉이 한번 나오고 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똑같아요, 형태가. 보면 확 하락을 하다가 양봉이 2개 나오고 지난달에 강한 음봉이 나오고 이번 달에 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잡고 2022년, 2023년처럼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달러 차트나 원화를 보게 되면 상승률이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코스닥을 연결해 보면 코스닥은 한 850포인트까지 올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상승하는 초입이고 또 상승이 뭐 불같이 확 나오면 좋겠지만 원화 강세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한 6월, 7월쯤 가면 언제 이렇게 상승했지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코스닥 850포인트까지 상승을 보자 설명을 드리고 또 업종적으로 한번 가보면 뭐 업종은 트럼프가 사실 알려주듯이 사실 뭐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 관세 영향을 받는 섹터, 트럼프 관세 영향을 받는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 뭐 철강, 뭐 자동차 2차 전지까지 포함이 되고 요런 섹터는 피해야 되고요. 요런 섹터는 상승을 하더라도 반등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반대로 관세하고 무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섹터. 그건 뭐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들어본 섹터지요. 뭐 방산조선 요런 섹터. 그래서 요런 섹터에 뭐 항상 주도 섹터는 사실 보고 있으면 어렵지만 어떤 계기로 조정이 확 나오면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또 60일 이동평균 사이 조정이 나오면 주도 섹터 매수하는 전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관세 영향 받는 섹터들은 박스권 하단 나오면 매수해서 반등만 노리자. 보유하고 있으면 또 하락을 하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중소형 조선주들 뭐 이번 달 관세 영향으로 시장이 출렁했지만 한국카본이나 HD 현대마린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냈거든요. 52주 신고가. 이처럼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대형 조선주도 있지만 중소형 조선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그것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내년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 성장 플러스 또 트럼프 수혜 같이 겹쳐 있으니까 뭐 이쪽 섹터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 섹터는 조심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관세 영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도 벌써 부담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부담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고 갈게요. 보게 되면 요건 4월 1일에서 4월 20일 수출입 통계입니다. 보면 뭐 관세청에 들어가면 10일 단위로 통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월 2일 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은 통계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보면 주요 품목 중에 반도체는 10%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이. 그런데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감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소폭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확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 수출이 감소가 되고 있느냐, 그것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한 3.4%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중국하고 똑같은 홍콩에서 22% 감소, 물론 미국 14% 감소. 이처럼 뭐 미국 관세 영향으로 중국도 미국의 수출이 적으니까 연쇄적으로 우리가 중국, 미국 대표적으로 많이 수출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벌써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쪽 수출 쪽은 실적 둔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 랠리가 나오긴 어렵고요. 물론 뭐 지금 녹화하고 다음 날이면 우리가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협상이 잘 되고 뭐 바람인데 관세가 없어진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25% 관세라든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뭐 관세 영향 미치는 섹터는 피하고 또 한동안 관세 외에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요건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리포트가 제가 연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리포트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게 아니고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될 때는 대형주들이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방금 제가 또 수출이 감소한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퍼포먼스를 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수출과 연관돼 있는 뭐 이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유동성이 공급이 될 때는 뭐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는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될 때는 중소형 섹터가 또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우리나라 내수가 워낙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유동성은 공급이 되고 또 수출은 어려운 측면. 그래서 올해 연초에 제가 이럴 거다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 관련 대형주는 좀 자제를 하고 또 중소형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중소형 섹터는 뭐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품주나 음식료 과거에도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또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속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4부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